이번엔 등록금입니다. 로스쿨은 총 재학기간이 3년이죠. 1년에 2학기씩 총 6학기를 다니게 되는데요. 제가 입학했던 2017년도부터 졸업했던 2020년도까지 로스쿨의 등록금은 800만 원이 조금 안 됐습니다. 약 8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일부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에 등록금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약 500만 원 조금 넘는 선에서 알고 있고요. 제가 인터넷 기사를 검색해 봤는데 지금 로스쿨 등록금도 크게 변동은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아무래도 로스쿨이 돈스쿨이다, 있는 자들을 위한 어떤 현대판 음서제도다 라는 비판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등록금 인상에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사립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로스쿨 등록금 통계를 보면 1년에 1,4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로 치면은 약 700만 원이 조금 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입학금까지 별도로 포함을 하면 약 75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수적으로 한 800만 원 정도를 한 학기 등록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학기 등록금 800만 원을 6번, 그래서 3년 동안 등록금으로만 한 4,8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로스쿨 등록금이 결코 작지 않고 돈을 벌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분명히 이 부분은 기회비용으로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정리해볼까요? 3년 동안 생활비, 등록금을 포함하면 약 8,4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네요. 거기에다 월 한 100여만 원의 월세까지 생각을 하면 한 1억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 로스쿨에서 공부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과연 돈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냐? 라는 의문이 드실 수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로스쿨에서는 가계가 곤란한 아니면 좀 학업을 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학우들에게 장학제도가 나름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장학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장학제도를 비교적 많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장학금의 혜택을 못 받으신다고 해서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 대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학기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자율이 낮게 대출을 받았고 아직도 조금씩 갚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금 대출의 장점은 최대 7년 정도 거치하고 그 이후에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7년 동안은 이자만 내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 말고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특별한 방법이 마땅치 않아요. 그러나 이 역시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로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과 별개로 생활비 대출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대출은 많은 금액이 되는 건 아니고 전체 로스쿨 재학 기간 동안 1,000만 원 정도의 대출이 되니까 생활비 부담을 어느 정도 좀 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생활비 대출은 이율이 조금 더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최후의 보루인데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마이너스 통장이 있습니다. 사실 마이너스 통장은 결국은 또 하나의 빚이기 때문에 이거를 추천한다, 권한다라는 어떤 개념보다는 로스쿨을 정말 가고 싶은데 생활비를 조달할 마땅한 방법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가정으로부터 어떤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어떤 이런 방안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함이지 무조건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해라 아니면 적극 권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마이너스 통장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그 은행에서 통상 한도를 한 2천만 원 정도로 해서 통장을 개설을 해주고요. 이율은 계속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최근 기본금리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은 좀 꽤 부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월마다 그 마이너스 통장 그 한도 자체에서 이자를 계속 빼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게 누적되면
원리금까지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결국은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통장이랑 생활비 대출을 이용해서 생활비는 어느 정도 조달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좀 미리 돈을 좀 모으셔가지고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학부를 갓 졸업하고 바로 로스쿨 오시는 분이라면 뭐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방학 때 아니면 1학년 때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로스쿨 공부라는 게 넓게 보면 하나의 또 고시 공부와 같은 고도의 집중력이랑 고도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노동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랑 병행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 또 마이너스 통장으로 어느 정도 해결을 했었는데 따로 아르바이트는 하진 않았었지만 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뭐 아르바이트나 어떤 다른 활동을 하셔야 된다, 직장 생활을 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로스쿨 3학년 때 내지는 최소한 로스쿨 3학년 2학기 때는 공부에 전념을 하셔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충분한 공부 시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다른 얘기로 돌아가서 고시 공부 실패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저는 로스쿨 입시 전에 또 변리사 공부라는 걸 했었거든요. 변리사 공부를 하다가 왜 실패했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했었고 결국 어떤 점을 보완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